민주당의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오늘 본격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는 30일부터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데 여수와 순천 등 2차 경선 지역은 다음 달 6일 발표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전남 경선은 당심이 공천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정치권과의 교감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여수시의원 경선 후보자 선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컷오프된 민주당 내 기초의원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탈당과 무소속 출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여수산단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노후 국가산단의 고도화, 산단 기업의 본사 이전 등 산단 관련 4가지 지역 현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를 뽑는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선거인당 50%의 ARS 전화 투표로 실시되고 있는데 권리당원 투표는 오늘과 내일, 일반 선거인단은 내일 하루 동안 이뤄집니다. 경선 결과는 오는 30일 전남도당에서 발표되고 여수와 순천, 완도 등 2차 경선이 예정된 곳은 다음 달 6일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광역의원 경선은 다음 달 1일부터 2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지방선거 후보를 속속 결정합니다. 최근 결정된 광주시장 경선처럼 충성도 높은 권리당원, 그러니까 당심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공천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강기정 후보의 승리로 끝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 여론조사에선 박빙 승부가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강 후보의 여유 있는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단단한 조직세와 충성도 높은 권리당원, 그리고 공천에서 배제된 일부 후보 조직의 표 직결 등이 승부의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와 각 지역 자치구 출마 후보자들 간의 연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연대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인 표썰림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간격을 벌였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들이 지난해 일찌감치 권리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었던 겁니다. 최근 당원 명부 유출로 일정이 전면 중단된 목포시장 경선도 당심과 조직세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전남 시군 단체장의 경선, 그리고 내일과 모레 실시되는 광주 서구와 광산구청장 경선에도 조직력과 당심이 공천 당락의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컷오프된 후보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려 혼신의 힘을 짜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강기정 후보로 확정된 광주시장 경선 여파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권, 특히 민주당 조직과의 교감 여부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당심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혁신 쇄신 공천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리당원, 즉 당심을 얼마나 쥐느냐가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민주당 기초의원 경선 후보자 선정을 두고 비판과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일부 예비 후보들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 소속인 이상우 여수시 의원이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기초의원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한 겁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 의원은 지역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의 눈밖에 난 것이 경선 후보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을 본인 사무실로 이제 집합을 시켰습니다. 이상우는 경도 개발을 반대했기 때문에 본인이 컷오프 시켰다.
이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권석환 시의원도 이번 공천은 갑질 정치이자 특정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는 사천이라며 주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이들 시의원은 경도 난개발을 우려하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그 권력의 칼끝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여수갑뿐만 아니라 여수, 을과 순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천 심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측근이 경선도 치르지 않는 단수 공천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5차례의 음주운전을 포함해 7개의 전과가 있는 인물 등이 도당 심사를 통과해 경선에 참여하면서 지역위원장들을 향한 비판과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설이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긴축을. 광양 등에서도 심사에서 탈락한 시도의원들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예고한 상태여서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68명으로 그제보다 300명가량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310명, 춘천에서 425명, 광양에서 215명, 고흥에서 118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1,370명으로 전주에 비해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조는 정년 2년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지만 사측은 과중한 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순천시는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졌고 인근 버스 회사들의 정년도 만 61세인 점을 고려할 때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정상 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후 산단의 환경과 안전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면서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이를 주도하면서 아예 여수산단 특별법이란 명칭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칭 여수산단 특별법의 골자를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노후 국가산단의 종합적인 환경안전대책 수립과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여수산단 특별법이라 불리며 지난달 여수시 의회에서도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김혜재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의 골자는 크게 4가지. 첫 번째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 설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근로자 안전 지원 계획입니다. 위험 업무 외주화를 대폭 축소하고 비정규직 개선을 추진해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근로자 안전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후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단 재생과 구조 고도화,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끝으로 주변 마을 주민들의 주거와 환경, 의료 복지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기업의 본사 이전이 포함된 건데 현재 여수 산단의 경우 22개 대기업이 52개 사업장을 운영 중이지만 본사가 여수인 기업은 9개 뿐입니다.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고 국가가 또 그런 거를 지원했을 때 근본적인 여러 가지 안전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수십 년 동안 사후 약방문, 미봉책에 그쳤던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문제가 이번 특별법의 제정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만권 공항활성화협의회는 앞으로 여수공항이 지역산업과 관광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와 공항공사, 지자체 등은 최근 공항활성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국제행사 개최와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경도 개발 등 향후 잠재 수요의 흡수를 목표로 여수공항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계획 수립과 운영, 시설 기반 마련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협의회는 또 지난해 여수공항이 연간 이용객 100만 명을 최초로 달성했다며 지속적으로 여객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주차 공간 확보, 접근 교통망 확충 등 실질적인 공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 12에서 18도, 순천 13에서 21도, 광양 12에서 19도, 고흥 11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2에서 22도, 목포는 12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가겠고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남해화학이 반도체 소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여수국가산단에선 처음으로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NES 머티리얼즈는 남해화학 여수공장 내 4,537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자해 내년 말까지 연간 5만 4천 톤 생산 능력을 갖춘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 공장에 건립하기로 하고 오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NES 머티리얼즈는 남해화학이 70%, NEF 테크놀로지가 20%, 삼성물산이 10%의 지분을 각각 투자해 설립한 합작사로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고순도 황산 상업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충무공 탄신 제477주년을 맞아 여수시 자산공원에 있는 이순신 동상 친수식이 거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여수여해재단은 오늘 제477주년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거북선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점을 축하하고 충무공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여수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이순신 동상 친수식을 가졌습니다.